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스입니다. 3단원 규칙화 대응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번 단원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단원은 쉬워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번 단원을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응이다라고 하는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대응 한자로 풀이해보면 대답할 때 응할 응자인데요. 이 대답할 때는 짝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응할 응은 맞장구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면 짝짓고 맞장구 치는 것을 대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을 우리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볼까요?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두 양 사이의 짝이 되는 관계를 알아볼까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만화가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여쭤보고 계십니다. 이 많은 강아지는 다 뭐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고 있죠. 강아지의 수와 다리의 수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려고 모았어요. 자, 이 아들의 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의 수와 다리의 수의 짝이 되는 관계를 알아보려고 모아왔어요. 자, 여러분 대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이네요. 여자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 자, 이와 비슷한 문제 우리 탐구수학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과서 그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과학연구소에서 친구들이 재밌게 체험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구소 입구에서 선생님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연구소 체험 활동에서 서로 일정하게 변하는 두 양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도 이번 단원에서 일정하게 변하는 두 양을 열심히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림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께서 한 책상 앞에 두 명씩 서보세요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책상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고 말이죠. 자, 이 여자친구에서 우리가 질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선생님과 배웠던 대응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책상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을까? 자,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은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책상의 수와 학생 수 사이에는 어떤 짝이 되는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사과판 한 개에 바퀴 두 개씩 짝짓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짝짓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친구의 말을 바탕으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과판과 바퀴는 어떤 짝이 되는 관계가 있을까? 자, 이 짝이 되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대응 관계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친구가 열심히 드론을 날리고 있죠. 이 드론에서도 우리가 짝이 되는 관계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질문 만들어 볼게요. 질문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는 어떤 짝이 되는 관계가 있을까? 자, 이 말은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번 단원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배운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규칙 찾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보이는 표에서 규칙을 찾아보면요.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100씩 커진다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파란색 대각선 방향으로 110씩 커진다라고 하는 규칙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규칙 찾기 내용 살펴보면요. 이 배열은 모형이 한 개에서 시작하여 오른쪽과 위쪽으로 한 개씩 늘어나는 규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 개에서 시작해서 오른쪽과 위쪽으로 한 개씩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과 위쪽으로 한 개씩 늘어나고요. 또 오른쪽과 위쪽으로 한 개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다는 거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확인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배우고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생활 주변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바꿔보면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은 두 양 사이의 짝이 되는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는 말은 두 양 사이의 짝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주변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볼까요? 라고 하는 말은 생활 주변에서 짝이 되는 관계를 찾아볼까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대응 관계라는 말만 짝이 되는 관계라는 말로 바꿔줘도 이번 단어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선생님이 하나 더 이야기해주면요. 사실 이 대응 관계가 짝이 되는 관계랑 같은 말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도 이번 단어에서 배워야 할 내용 절반 이상은 이미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일찍 끝나버렸네요. 일찍 끝났으니까 대응 관계가 짝이 되는 관계랑 같은 말이다. 10번씩 연습하세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